벼멸구 발생인데요. 이 벼멸구는 어느 시기에 날아왔냐에 따라서 발생이 틀립니다. 6월 달에 날아온 것은 보통 3세대를 거쳐버리고 7월 달에 날아오는 것들은 2세대를 거칩니다. 그래서 벼멸구의 피해가 많은 원인을 살펴보면 비례 시기가 빨랐거나, 즉 날아온 시기가 빨랐거나 비례량이 많았거나 온도가 높았을 때 발생이 되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온도가 특히 높았던 해에 벼멸구 피해가 컸었습니다. 그 이유는 온도가 높을수록 벼멸구의 증식이 빨라지는 겁니다. 보통 벼멸구는 알에서부터 성충까지 기간이 24일에서 34일이 걸립니다. 근데 온도가 높은 해는 24일 쪽으로 짧아지는 거죠, 주기가. 그러니까 발생이 많아지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로는 온도가 35도 이상이 되면 벼멸구 태어나는 게 전부 다 암놈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 이렇게 얘기 들었었는데, 온도가 높기 때문에 세대 단축이 빨라지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벼멸구가 올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데요. 알에서 성충까지 24일에서 34일이 걸리지만 성충은 수명이 20일 내지 30일이 됩니다. 알은 한 300개 정도를 납니다. 근데 이 벼멸구들은 밑에 있어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무 지면과 맞닿은 벼대 밑에서 10cm 이내에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날아올 적에는 장시형이라고 해서 날개가 있는 상태에서 날아오지만 국내에 딱 정착을 하게 되면 거의 단시형으로 변해요. 즉 날개가 없이 이제 피해를 주게 됩니다. 흰등멸구는 벼멸구에 비해서 비례량이 10배 정도 더 많아요. 근데 흰등멸구 피해는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벼멸구의 피해는 눈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흰등멸구는 딱 앉아갖고 조건이 나쁘면 다시 이동을 합니다. 장시형으로서 딴 데를 가지만, 벼멸구는 앉아버리면 거의 대부분 단시형으로 돼요. 그래서 폭탄 형태로 피해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나쁘면 장시형으로 이동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폭탄처럼 피해가 나타난 것은 벼멸구에서 피해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벼멸구의 저항성 있는 품종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친들하고 친농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친농과 친들이 다른 품종에 비해서 피해는 적지만 이 친들과 친농에서도 피해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벼멸구의 밀도가 상당히 많아서 전라도 지역에서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지난주에도 제가 이쪽에 강의 때문에 왔었는데 홍성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 뚫려 있는 걸 봤습니다. 이 벼멸구 피해가 온도가 높았을 때 특히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벼멸구는 8월 하순에 조생종은 400마리, 중만생종은 100마리 정도가 되면 방제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논에 가서 벼멸구가 있나 없나를 여러분들이 진단하기 어려워요. 벼멸구는 논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헤쳐봐도 안 나타나는 거죠. 어디 지역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벼멸구가 있나 없나를 보려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한번 논에 들어가서 타락법이라고 해서 벼대를 탁 치면 얘네들이 물 위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떨어진 것을 보고서 20주당 8월 중순에 50마리가 되면 방제를 해야 되고, 하순에는 100마리입니다. 자, 20주면은 100마리면 한 폭이당 몇 마리씩입니까? 5마리씩 있으면 방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 벼멸구는 7월 하순과 8월 상순에 기본적으로 방제를 해줘야지 벼가 출수하고 나서는 약을 뿌려도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양을 증량해가지고 뿌려줘야 되는데, 이 벼멸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에 분재를 뿌렸죠. 양쪽으로 잡고서 분재를 뿌려서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게 했지만, 지금은 분재를 뿌릴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분재 뿌린 데가 나오긴 나왔더라고요. 워낙 다급하니까 이 벼멸구를 광충이라고 합니다.
광해까지 들어가서 피해를 준다고 하는데, 벼멸구 피해가 난다고 치면 올 같은 기상 조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 같은 기상 조건에서는 벼가 출수하고 나서 50일 정도 되면 중만생존 품종들은 좀 일찍 수확을 해줘야 돼요. 이 벼멸구 약을 언제까지 뿌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확 14일 전까지 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벼가 더 있기를 놔두기보다는 벼를 수확을 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나마 비가 오고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벼멸구의 증식 밀도가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피해는 좀 덜할 거지만, 이 벼멸구가 논에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적으로 수량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일찍 수확하는 게 좋습니다. 피해가 없는 거와 피해 있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완전미 비율이 30%에서 40% 정도 감소가 돼 버립니다. 수량이나 완전미 수량이 현격히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벼멸구 전용 약재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플래넘과 우수수가 벼멸구 쪽에서는 가장 효과가 있는 약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벼멸구는 피메트로진 성분 들어있는 거, 우수수나 플래넘이 효과가 좋습니다. 이 약재를 뿌리게 되면 아래쪽까지 숨어있는 벼멸구를 방제를 하고요. 약재 처리하고 15분 내지 20분이면은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하고 2, 3일이면 떨어져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벼멸구 쪽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플래넘과 우수수가 효과가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벼멸구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약재는 300평당 양량을 28g에서 32g, 살포량은 140 내지 160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140, 160에서 안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벼가 출수했기 때문에 밑에까지 안 내려가요. 벼멸구는 밑에 있기 때문에 양량을 충분하게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가들 쪽에서는 이 헥사론이 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벼멸구, 홍면나병, 유화명증, 줄전팔 나방을 같이 동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 자재에서는 목초액이나 멀구슬, 양명아주 이런 것들을 주면은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20일 현재 벼멸구 피해가 26,000헥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벼멸구는 언제까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확 14일 전까지 사용해야 농약 잔류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벼대 아래까지 들어갈 수 있게 우수수나 약재들을 뿌려주셔야 되고, 벼가 출수가 나서 50일 됐으면, 올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벼의 출수기도 빨랐지만 익음도 빠릅니다. 그래서 50일 되면 수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